연매출 2조 원. 다단계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다. 애텀이라고 들어봤지? 맞아. 그 다단계 회사, 벌꿀 치약, 유산균 같은 제품 다들 한 번쯤 써보지 않았어? 잠깐 들어봐. 2021년 애텀이 글로벌 매출이 2조 2천억 원이야. 2009년에 설립된 회사가 12년 만에 올린 성과야. 치약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떻게 이런 매출을 올리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편견을 걷어내고 공부해 보기로 했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는지 말이야. 회계 전문가와 함께 파헤쳐 봤지. 이거 다단계 사업 권유 아니다. 공부하는 것뿐이야. 나도 애터미가 이 정도일지 몰랐어. 애터미는 2009년 출발한 토종 다단계 회사야. 본사는 충남 공주에 있지. 애터미가 출발하던 당시만 해도 다단계 시장 규모가 2조 원대였어. 시장의 60%를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 아메이, 한국 허벌라이프, 뉴스킨 코리아 같은 회사들 말이야. 1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애터미가 1위 한국 아메이를 바짝 따라 붙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애터미가 국내 시장에서 거둔 총 매출액은 1조 615억 원에 달해 4년 전인 2016년 총 매출액 7,784억 원보다 36.3%나 성장한 수치지. 한국 아메이는 총 매출액 1조 2,400억 원으로 1위 자리는 지켰어. 그런데 2016년 총 매출액이 1조 2,374억 원이었으니 4년간 실적이 제자리 걸음이야. 성장세로 따지면 애터미가 압도적인 셈이지. 주목할 건 수익이야. 애터미의 단기 순이익 최근 5년치를 합쳐보면 5,353억 원이야. 애터미는 2010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첫 재무제표 올라온 이후 쭉 흑자가 났어. 다단계란 적자가 날 수 없는 사업 구조인가? 궁금해졌어. 함께 보자. 콜마는 만들고 애터미는 팔고 애터미란 이름은 아톰 플러스 아름다울 미야. 궁금하지 않아? 왜 다단계 회사 이름에 원자가 들어가는 걸까? 애터미의 출발에 그 답이 있어. 애터미는 2009년 박한길 회장이 창업했어. 박 회장은 2000년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 2005년 그런 박 회장 눈에 선바이오텍이란 회사가 들어온 거야. 선바이오텍은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합작해 세운 회사야. 느낌이 오지? 원자력의 아톰. 당시 선바이오텍은 해모힘이라는 당귀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 때였어. 하지만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했지. 박 회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했다는 이유로 제품의 신뢰가 갔다고 해. 연구소장이었던 장인순 박사를 찾아가 방문 판매로 해모힘을 팔아보겠다고 했지. 박 회장은 선바이오텍이 만드는 해모힘과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지. 이게 잘 되면서 2009년 애터미를 설립한 거야. 그러면서 애터미가 해모힘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어냈지. 선바이오텍은 2013년 콜마비NH로 이름을 바꾸게 돼. 콜마비NH는 애터미와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어. 콜마비NH 전체 매출의 70%가 애터미에서 나오거든. 2008년 5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12년 527억 원으로 급증했어. 4년 사이 10배 성장이지. 콜마비NH의 2020년 기준 연매출은 약 6천억 원. 영업이익 약 1천억 원에 달해. 애터미는 판매, 콜마비NH는 제조. 각각 잘하는 분야만 나눠서 이렇게 성장한 거야. 매출의 누리 34%, 판매원 1,500만 명을 끌어모으다. 다단계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선입견을 접어두고 숫자만 우선 볼까? 2020년 기준 애터미는 자산 총계가 6,941억 원, 부채 비율이 29.45%로 매우 건전한 상태야. 유형 자산 중에 기계 장치는 10억 원에 불과해. 제품 제조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일 거야. 애터미 재무제표에서 눈에 띄는 건 매출의 누리야. 앞으론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숫자를 따져보자. 애터미의 2020년 총매출액은 1조 5,881억 원이고 5,361억 원이 매출의 누리로 잡혀있어. 이 매출의 누리를 빼고 나머지 약 1조 원을 매출이라 부르지. 그럼 대체 이 매출의 누리는 뭘까? 바로 후원수당이야. 후원수당은 다단계 유통의 핵심이야. 회사가 판매원에게 주는 보상이지. 애터미가 23개국에서 1,500만 명, 국내에서만 360만 명의 판매원을 모은 비결이야. 단, 방문 판매법상 후원수당은 매출의 35%를 넘을 수 없어. 다단계 회사는 판매원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판매원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후원 수당을 끝없이 높이고 싶겠지. 그 수당은 제품 가격에 전거되고 말이야. 그러다가 옥장판 사기가 나는 거지. 턱없이 비싼 제품, 너무 높은 판매 수당, 모두 불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자. 애터미 치약을 사면 포인트로 돌려준다. 그럼 다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후원 방문 판매와는 어떻게 다를까? 쉽게 설명해 볼게.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여사님들 본 적 있어? 대리점 없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 제품을 팔지. 이게 바로 후원 방문 판매야. 후원 방문 판매는 각 판매원이 올린 실적이 새끼를 치지 않아. A 판매원이 B 판매원을 관리하고 B 판매원이 C 판매원을 관리한다고 가정해보자. C 판매원이 상품을 팔면 B 판매원만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 A 판매원은 수당을 받지 않는 거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대기업의 방문 판매가 이런 구조야. 다단계는 어떨까? 같은 구조에서 C 판매원의 실적이 발생하면 B뿐만 아니라 A 판매원도 수당을 받아. D, E, F 판매원으로 하위 판매원이 늘어날수록 A 판매원이 받는 수당은 점점 더 많아져. 당연히 다단계 회사에선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더 열심히 끌어들이겠지. 자기 아래에 많은 판매원을 거느릴수록 A 판매원이 받는 수당은 점점 더 많아져. 당연히 다단계 회사에선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더 열심히 끌어들이겠지. 자기 아래에 많은 판매원을 거느릴수록 수당이 높아질 테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야. 하위 판매원이 실적을 올릴 때마다 피라미드의 구성원 모두가 포인트를 받게 돼. 포인트가 일정 조건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 최고 등급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후원 수당 외에 10억 원의 격려금을 받기도 해. 한국에는 10명 안팎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있대. 대체 전국 10손가락에 드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 오리탕집 아줌마, 대리운전을 하던 아저씨, 포크레인 운전을 하던 아저씨 등이라 해. 피라미드로 소비자유인데 광고비 없는 유통혁신. 다단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반감을 갖고 있어. 턱없이 높은 수당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도 다단계 자체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인 거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끝없이 일반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야. 다단계 회사들은 이를 반박해 제품을 소개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할 뿐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야. 광고비나 대리점 운영비, 유통업체 수수료를 전혀 쓰지 않는 대신 후원 수당을 지급할 뿐이라는 이야기야. 실제로 애터미는 따로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거의 쓰지 않아. 장부를 보면 이 회사의 2018년 광고비는 13억 원이고 2019년 광고비는 11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광고비를 아예 안 쓴 셈이야. 2020년엔 약 183억 원으로 광고비가 늘긴 했어. 여전히 약 1조 5,881억 원의 총매출액 대비 1.15% 수준에 불과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판매원들을 위해서 판촉 활동을 한 비용이라고 해. 이 정도 광고비는 다른 소비재 회사와 비교하면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야. 아모레퍼시픽을 볼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의 2020년 매출액은 4조 4,321억 원이야. 이 회사가 같은 해 쓴 광고비는 5,100억 원, 매출액 대비 11% 정도지. 다단계와 후원 방문 판매의 차이, 전체 피라미드 구성원이 실적에 대해 최상위 판매원이 수당을 받는 구조가 다단계다. 다단계 핵심은 제품력, 어떻게 확보했나. 냉정하게 따져보자. 다단계 판매 구조만 잘 짜면 저절로 판매가 일어날까? 절대 아니지. 사실 다단계 회사의 핵심은 제품력이야. 애터미는 초기에 가성비 좋기로 소문났어.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한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대표 히트 제품으로 알아볼게. 2억 개 팔린 990원 칫솔. 애터미 칫솔은 1초 칫솔이라고 불러. 1초에 하나씩 팔려나간다는 의미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판매량만 2억 개를 넘어섰어. 2020년에만 3,600만 개가 팔렸지. 칫솔이야말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잖아. 주기적으로 반복 구매를 일으키는 알짜 제품이야. 애터미 제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애터미 사업 초기에 박한길 회장이 직접 제품을 기획했어. 시중에 칫솔을 모조리 사와서 써봤다고 해. 그 중에서 합격점을 받은 게 중소기업 디오텍 코리아의 칫솔이었지. 당시 개당 1,600원에서 2,400원에 팔던 제품이었어. 박 회장은 이 제품을 990원에 팔고 싶다고 말했어.
대신 초도 물량을 20만 개로 보장하고 원료 구입 자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 금형 개선을 지원해서 생산량도 2배로 올려줬다고 해. 이 칫솔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 첫 수량 20만 개가 단 4일 만에 품절된 거야. 디오텍 코리아의 월 칫솔 판매량이 40만 개에 불과했을 때야. 단 4일 만에 보름치가 팔린 거야. 지금은 디오텍 코리아 매출액의 약 80%가 애터미에서 발생할 정도로 애터미 의존도가 높아. 개당 990원인 애터미 칫솔. 중소기업 디오텍 코리아가 만드는 이 칫솔은 2021년에만 3,600만 개가 팔렸다. 가격을 끝없이 내린 해모힘. 해모힘은 당귀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이야. 애터미에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지. 2009년 애터미가 선보인 이후 2021년 말까지 총 1조 9천억 원어치가 팔렸어. 이 제품을 원래 선바이오텍이 만들어 놓고 잘 팔지 못했다고 했잖아. 당시엔 60호 한 상자 가격이 77만 원이었다고 해. 아무나 사기는 어려웠겠지? 애터미는 이 제품도 대량 납품을 전제로 가격을 확 낮췄어. 판매량이 늘수록 제품 가격을 조금씩 떨어뜨렸어. 지금은 60호 기준 84,000원에 팔고 있어. 초기 가격이 10분의 1 가까이 낮춘 거야. 매달 30만 상자 이상이 팔려나가지. 건강기능식품 해모힘은 애터미의 첫 제품이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액이 1조 9천억 원이 넘는다. 141품 원칙, 일주일 내 현금 결제.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 제품력 있는 제조사가 외고지다 단계 회사와 손잡을까? 애터미만의 노하우가 있다라고. 바로 즉시 현금 결제야. 납품업체의 가장 큰 고충이 어음이잖아. 물건은 줬는데 돈은 몇 개월 뒤에 들어오는 피말리는 상황 말이야. 애터미는 제품을 납품하면 일주일 안에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141품 원칙도 있어. 한 품목당 한 업체하고만 거래하는 애터미의 MD 전략이야.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는 거지. 이렇게 선택된 제조자로선 애터미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겠지. 납품 단가는 낮아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니까 말이야. 원가 비율 42%, 파워풀한 가성비. 다단계 회사의 가격 경쟁력은 애터미의 원가 구조에서도 드러나. 애터미는 원가율이 다른 소비재 회사에 비해 높은 편이야.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제품을 판매 관리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덜 쓴다는 얘기지. 2020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살펴볼까? 애터미의 총 매출액은 1조 5,881억 원, 원가는 6,674억 원이야. 매출의 누리는 5,361억 원 총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은 42%, 매출의 누리 비중은 33.7%지. 한마디로 100원짜리 제품을 팔았다고 쳤을 때 제품을 42원에 떼어왔고 제품을 판매한 직원에게 34원을 준 셈이야. 흔히 판관비로 부르는 판매비 및 관리비도 낮아. 애터미의 판관비는 2,089억 원. 보통 판관비의 주요 항목이 급여거든. 애터미는 급여 항목이 304억 원에 불과해. 정말 신기한 것이 한국 시장에서만 1조 원 안팎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본사 직원은 200명에 불과하다고 해. 1인당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에 달하는 셈이지. 판매 조직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야. 같은 소비재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을 볼까? 이 회사는 4조 4,321억 원 총 매출의 매출원가가 1조 2,653억 원이야. 원가율이 28%에 불과하지. 판매 관리비가 무려 3조 237억 원에 달해. 본사 직원이 5,200명이고 말이야. 속도 내는 해외 진출. 애터미 넥스트 스텝. 원래 국내 다단계 1위 회사는 한국 아메이였어. 아메이는 1959년 미국에서 출발한 글로벌 다단계 공룡이야. 글로벌 매출은 2020년 기준 85억 달러, 약 10조 원이 넘어. 한국에 1988년 지사를 설립한 아메이는 30여 년간 업계 1위를 해왔어. 하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애터미가 언제 한국 아메이를 앞지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애터미의 첫 해외 진출은 2010년 미국이었어. 지금은 23개 국가에 진출해 있지.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대. 아직 추정집 개치이지만 2021년 기준 해외 매출액 1조 2천억 원으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글로벌 판매원은 1,500만 명에 달해. 처음엔 해외 회원 대부분이 교포였는데 지금은 현지인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해. 온라인 쇼핑몰로 확장하는 애터미. 애터미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난 고령화라고 생각해. 중장년층이 충성도로 성장해온 애터미잖아. 실제로 글로벌 1,500만 명 회원 중에 65세 이상 노년층이 1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야. 애터미는
고객이 곧 판매원이잖아. 고객과 판매원이 모두 고령화되고 있는 거지. 애터미는 플랫폼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애터미는 2021년 10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란 걸 론칭했어. 판매원들에게 개인 쇼핑몰을 열어준 거라고 보면 돼. 앱에서 팔고 싶은 것을 골라 앱 속에 자신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더라고. 판매 링크를 복사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공유할 수 있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비회원도 구매할 수 있어. 이건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판매원에겐 강력한 무기가 될 걸로 보여. 보통 다단계는 판매자가 직접 아는 사람에게만 제품을 권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내가 직접 알지 못해도 나를 팔로잉하고 있는 디지털 인맥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지. 조금 더 강력해진 다단계 판매 방식이라고 할까? 애터미는 개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원들의 연령층을 낮추고 코로나로 인한 대면 판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여. 해외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확장. 앞으로 애터미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궁금해지네. 애터미는 2009년 설립 후 12년 만에 글로벌 매출이 2조 원으로 성장했다. 와우, 다단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들은 건 처음이네. 불법적으로 높은 수당 만지금하지 않는다면 다단계 회사가 효과적인 영업 방식이라는 애터미의 주장, 꽤 설득력 있어. 혹시 내가 미처 짚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꼭 알려주면 좋겠어.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 1. 다단계는 후원 수당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야. 광고도 안 하고 대리점도 없는 대신 판매원에게 두둑한 수당을 챙겨주지. 2. 판매원을 늘리려고 후원 수당을 35% 이상 지급하면 불법이야.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높은 후원 수당을 판매 가격에 떠넘기지. 저렴한 옥장판을 비싸게 강매하는 다단계 사기는 그래서 발생해. 3. 애터미가 히트 제품인 해모힘이나 1초 칫솔을 기획한 배경엔 141품과 납품 후 일주일 내 현금 지급 원칙이 있었어. 한국 콜마 같은 탄탄한 제조사를 파트너로 둔 비결이야. 4. 애터미는 23개국에 진출해 있어. 2021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섰어. 5. 중장년층 대상인 애터미는 고객과 판매원 모두 고령화된다는 문제가 있어. 판매원 개인 쇼핑몰 격인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한 것도 그래서야.